자, 이제 또 수급 가봐야 되겠죠. 수급은 또 상황이 어떤지 잠깐 보일까요? 네, 오늘은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본다면 기관이 코스피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인이 시장을 계속해서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한때 우리 시장을 열심히 매수하기도 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계속해서 연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와중에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외국인의 매수 동향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방산주 현대 로템 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 그룹주부터 현대 그룹주 함께 담아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조선주 관세 역상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죠.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형주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네이버, 현대차까지 대거 매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부터해서 금융주인 KB금융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건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도 함께 담아가고 있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던 하이브, SK하이닉스까지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수주 랠리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까지 있었죠.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6만 원 선 넘어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수급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이제 개요는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쭉 설명해줬고요. 현대 로템에 대한 외국계 창구를 포함한 순매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아마 정책인 것 같은데 사상 최대의 폴란드 K2 전차 수출 금융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선다. 물론 직접 그 구매하는 국가에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 금액을 한 70에서 90, 80%까지 7조 원 보증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수출입은행하고 뭐 이런 하여튼 국책은행들이 나서서 네. 새로운 정부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게 아마 오늘 현대 로템의 다시 되반등의 요인인 것 같은데 자, 수급을 조금 더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네. 현대 로템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이제 뭐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때 정부에서 보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 로템의 오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로템은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까지 올라오면서 그 좀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이 좀 몰린다고 보고 있고, 뭐 아직까지 현대로템에서는 크게 이제 뭐 그 개별적으로 이제 현대 로보틱, 그러니까 보스턴 로보틱스 같은 경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상장까지도 좀 앞두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뭐 측면은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뭐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좀 그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의 가장 뭐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7만 원 이상에서 오늘은 6만 원 밑으로 하회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의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수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6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하반기 그 원전 원전에 대한 정책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2050년까지 원전을 늘린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뭐 계속해서 원전의 그 전망은 밝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이나 수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이 조금 더 명확하게 오늘 보이는 장으로 판단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김주정 아나운서 느낌은 또 어때요? 너무 좋은 것도 맞고 기대감 가지고서
계속 상승한 것도 맞는데 계속 6만 원 선을 터치할 때마다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이슈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지난번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6만 원 선? 7만 원? 네, 네, 7만 원 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원전이 정말 우리가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고 먼저 저도 욕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만큼 네. 해외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 기조인 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전 너무 잘 되고 있다. 전 세계도 원전의 흐름으로 갈 거야. 라는 게 뭔가 되게 만연한 흐름이 최근 들어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미국 주식을 보면 좀 한국과는 또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정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원전주와 원전 호재를 좀 바라봐야 한다라고 좀 그거는 염려가 외신을 듭니다. 많이 이 모니터링하는 김유정 아나운서의 장점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외신이라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언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큼 그렇게 탑 티어로 올려놓고 부각을 시키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미국에서 소형 원전 SMR? 관련주로 이제 뭐 오클로라는 네. 종목이 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 한 1개월 정도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MR이 방향성도 맞고 AI 시대에서 늘어나는 전력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런 큰 자금이 들어가는 중후장대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보고 조선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주할 때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갈 때는 실적이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또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수주나 이제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한 차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실적과 어느 정도 마진을 남겨서 어떻게 이제 수익화를 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되는 그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조심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는 측면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클로 말씀하셔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80억 달러 정도 되네요. 큰 회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소형주는 아니에요.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좀 애매하긴 한 건 있네요. 근데 어찌됐건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우리한테 언급이 되는 탑 기업으로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는 좀 매도를 하는 관점이고요. 지난 축소. 네, 지난주부터 뭐 관망 관점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여기서 뭐 6만 원대를 등락을 하겠지만 섣불리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3분기 정도, 2분기에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그 실적 추이를 보고 3분기 이후부터 3분기가 지나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매매하신다는 산다. 고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사지 않을 거고요. 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제창하고 있는 게 있긴 했었지만 네. 지금 월스트리트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쉽지 않다. 원전 한 개 만들 때 막 41조 가까이 300억 달러가 드는데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폐원전 그리고 원전 수리 쪽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신규 짓는 것보다 있는 거를 고쳐 쓰자 이런 쪽. 그리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태양광 쪽으로 가자라는 내용 정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원전주를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고 두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페이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특징주 카카오페이. 기간의 매수가 포착되고 있는데 아까 네이버와 함께 비교했을 때 최근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예측하는 것과는 또 다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 관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현진 대표의 얘기를 또 들어보죠.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앞에 좀 다루긴 했는데요. 네. 나현진 대표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언젠가는 결국은 실행이 될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해도 한국은행 총재의 뭐 한마디 아니면 뭐 어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 이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날이나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카카오페이와 약간은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뭐 각 종목마다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체적으로 이제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그렇고 누가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업체에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말이 구체화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방향성 자체만 이제 공표가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단기적인 수급의 이탈이나 뭐 그 관심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도록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 다만 한 그 종목마다 이제 재료가 주는 그날의 이제 이벤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제 실적이 나올 때가 곧 됐습니다. 이제 뭐 광고 수익도 그렇고 이제 보험 관련한 쪽에서도 이제 매출 추이가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이제 막상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이제 관련 테마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또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어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페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 이게 더 커지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렵죠?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가치의 연동.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의 연동?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보증할 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난해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화가 통용을 시킬 때 로컬 내에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해외로 자유롭게 이 왔다 갔다 할 건지도 명확지도 않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해외에서 그것을 인정할 거냐? 그러면 원화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 아직도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국제 통화로서의 원화는 아직도 저 한직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 와,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먹힐까? 애매한데 자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지금은 막 쿵짝쿵짝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란 말이야. 카카오페이 어떻게 할래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을 제가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건 맞은데 네. 이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아, 그 역시 그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방향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가장 선두의 깃발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 어떻게 성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분조차도 매일같이 마음과 발언이 바뀌고 조금은 엄격한 발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배척되는 거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코인은 예전에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그 원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래를 하고 나면 거래 내역인데 그 원장이 중앙 집중적이냐, 은행이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신용화폐 체제고, 이 코인 시장은 그 원장을 전부 분산을 해서 다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중앙 집권, 중앙이 터치를 하지 않고 중앙 분산형인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하는 총재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도 지금 난해할 네. 거란 거예요.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분산형인데 그러면 본래의 한국은행법이나 신용화폐에 대한 개념과 다 상충이 되거든요. 이게 다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난전처럼 난시장. 그러면은 시장의 기능이 난전이 펼쳐진 다음에 이제 정립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될 건지 아직도 모호한 단계여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죠. 자, 마무리해야 된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영향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낙폭과대에 대한 뭐 그 기술적인 매수세로 보고 있어서 이제 현재에는 뭐 따라붙어서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뭐 오히려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아니면 관망 관점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렇다 의견을 주셨어요. 네. 자, 정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하여튼 수급 분석을 통한 기업 들여다봤고요. 보넥스트
코스트 투자자문 나연진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